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릭 요거트 2탄 댓글로 요청해주신 것들 중에 좀 빠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맛을 보면서 식감이나 맛이나 그리고 영양 성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룩드라고 해서 그릭데이 요즘과 더불어서 이제 마트에 가면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구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한번 맛을 볼게요. 진짜 진하고요. 제형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하드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탄에서 먹었던 친구들 중에 정말 하드했던 2개 업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보다 좀 덜 하드하다. 생각보다 잘 떠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열량으로는 190kcal 그리고 탄수화물이 8.5g.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뒤에 설명드릴 친구들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무시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류 같은 경우는 1g 미만. 지방 그쵸? 10g 이상 나옵니다. 10g 이상 되는 맛이에요. 그리고 단백질도 같이 높습니다. 12g. 결국은 이 친구의 열량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지방이긴 하지만 지방이 1g당 9kcal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각각 탄단지를 뜯어놓고 보면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유 99.96에 유산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강조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요거트를 먹을 때 꾸덕한 걸 그릭 요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아이슬란딕 요거트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그릭 요거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발효를 시키고 장시간 유청을 분리를 해서 꾸덕한 형태로 먹는 방식, 그게 그릭 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라고 하고요. 아이슬란딕은 유사한데 더 오랫동안 유청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단백질을 응고를 시킬 때 렌잇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즈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응고제라고 해요. 소 위에 있는 효소 복합체인데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레닌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에서 오는 레닌도 있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레닌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라고만 합니다. 레닛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레닛에 대해서 레닛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응고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룩트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요거트의 진심이고 아이슬란딕 요거트를 표방하라고 나오시길래 아이슬란딕 쪽으로 차별화를 시킨 요거트 업체다, 제조업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OEM 내지는 ODM 둘 중에 하나로 제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룩트라는 업체에서 자체 제조를 한 게 아니라 서울 FMB라는 곳에서 제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 FMB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브랜드만 다르지만 같은 곳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은 뭐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업체예요. 룩트에서 나온 건데 하얀색 조금 되게 가벼워 보이죠? 마일드인데 벌써부터 야들야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플레인 요거트 중에서 가장 그냥 하드한 정도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침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맛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지방이에요. 일단 영양 성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이런 욕심 있잖아요. 지방도 좀 낮고 되게 꾸덕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릭 요거트에서 나오는 그 하드한 제형은 지방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지방이다? 그럼 지방이 낮은 상태에서 압축을 했겠죠. 압축을 정말 할 때까지 했는데도 최대한으로 꾸덕하게 나오는 제형이 요 제형이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로칼로리는 티크의 거의 절반의 85kcal를 차지를 하고요. 탄수화물 역시 절반. 그리고 당류는 신기한 게 티크보다 당류가 높아요. 왜냐면은 분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분리를 해도 남아있는 유청에는 유당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당이 다 걸러지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티크보다 더 많은 당류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저지방이라는 우유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해드릴 브랜드는요, 오르닉. 저는 이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 봤거든요.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이한 게 이 친구는 약간 아이스크림 통처럼 다 종이입니다. 오, 되게 맛있는데? 이거 어떤 맛이냐면 우유에 생크림 탄 맛이에요. 되게 크리미하고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봤죠. 식재료를 봤는데 유기농 원유라고 해요. 그리고 우유 응고 효소라고 추가적으로 그 꾸덕함을 살리기 위해서 더 썼어요. 우유 응고 효소가 아마 레닛을 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식감이 비슷해요. 식감은 비슷하지만 맛은 좀 많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더 크리미하다라고 느꼈습니다. 100g당 칼로리 185.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룩트 띠크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4.3, 록투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반 정도죠. 그리고 당류 2g, 그리고 지방 13.6g, 그쵸? 13.6g 정도의 맛입니다. 더 높아도 믿을 것 같아요. 한 15에서 18 정도 나와도 그 정도의 맛이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 11g, 지금까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셨죠? 굉장히 꾸덕할 것처럼 지금 뜨고 있는데 시선을 강탈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네요. 72시간. 이거는 농축되어 있다라는 맛이 되게 강한 맛이에요. 무슨 약간 커스터드 크림 살짝 섞었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72시간 동안 유청을 리무벌 했다라고 지금 표기를 해놓고 있어요. 업체에서. 우유 99.99에 유산균 0.01% 사용을 했고요. 100g당 칼로리는 185kcal. 크게 차이 안 나죠. 48시간이랑 72시간을 비교하면 뭔가 72시간이 더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더 압축돼서 칼로리든 뭐든 다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48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유청이 빠지는 속도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대신에 자기네들끼리 성분이 굉장히 결합해서 식감이라든지 맛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으로 따지면은 전에 설명드렸던 룩트, 티크나 오르닉 이 친구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풍미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세다, 이 정도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친구 때문에 2편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 예측이 이미 돼요. 대기업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정도 용량으로 마트에 진열하고 판매한 제품들은 식감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비슷해요.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친구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촬영 때문에 숟가락으로 한번 펐는데 유청 생겼죠? 이 물이 나쁜 게 아니고요. 단백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지만 맛으로 따지면 조금 시큼하고 좀 맹맹하고 뭘 먹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따라버리고 고용분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연두부를 파먹는 것 같은 그런 제형이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친구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부 요거트. 1탄에서 소개드렸던 친구들에 대한 평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애매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릭 요거트의 식감이 아니라 뭔가 혀에 남는 것 같은 식감인데 이름은 그릭 요거트라고 하고 신맛이 굉장히 있는 편에 속했고 맛이 진하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징이 있네요. 확실히 신맛이 걔네들보다는 적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입안에서 좀 덜 자극스러운 것 같아요. 그 친구들보다. 그럼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제조가 되었는지 이 업체가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영양 손실을 줄인 저온 감압 농축이라고 해요. 제가 실은 저온 감압 농축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압 농축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식품을 가공하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폐수, 농업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평균 기압보다 낮은 기압으로 가두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싶은 애를 가둬서 그 상태에서 증발을 시킵니다. 거의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다 보니까 증발이 되긴 되는데 유청이 물리적으로 걸러지는 형태는 아닌 거죠. 때문에 꾸덕함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굉장히 신기한 식감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후디스만의 특별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대량으로 그릭 요거트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의 제품들이 동일한 기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수율입니다. 그냥 50%예요. 저지방 우유 200ml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정확히 비슷한 영양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꾸덕한 요거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식감의 제형이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9.5, 제일 높은 편에 속해요. 9.5에서 당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방을 많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 분들은 추천. 근데 당이나 그냥 그릭 요거트의 꾸덕함을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시린이라고 해서 오, 신기한데요? 리뉴얼한 것 같아요. 원래 이 프레시린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시큼함이었어요. 대중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는 시큼함을 많이 줄였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당당하게 시큼함을 줄이지 않고 오픈을 하고 판매를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 먹자마자 산미를 막 기대하고 먹었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기존의 그릭데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산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그런 애들보다는 맛이 덜 느끼한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사용하는 우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산균은 그대로 쓰실 것 같고 왠지 우유 종류를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왜 유산균은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성분 중에 원유 90%, 유산균 배양액 10%. 그럼 이 배양액이 뭐냐라고 봤을 때 무려 4종류의 유산균을 써요. 이 4종류를 한 번에 그냥 딱딱딱딱
접종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유산균을 섞습니다. 선작업을 해서 우유에 섞어서 그걸 발효를 시켜놔요. 그러면은 유청을 분리하기 전 단계에 그런 요거트 형태가 나와요. 플레인 요거트 형태가. 그걸 유산균 배양액이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감도 좀 달라요.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크리미하고 혀에서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담백합니다. 이 유산균 배양액 방식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용하는 원유나 유산균의 종류 때문인 건지는 확실하게 알려드리긴 어렵죠. 제가 제조원은 아니니까.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좀 특이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의 스펙 한번 읊고 넘어가겠습니다. 166kcal 정도 되고요. 탄수는 6.56g, 그리고 당류가 2.36g, 그리고 지방이 10.68, 단백질이 11.3.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칼로리는 더 낮으면서 꾸덕하면 다 가져갔다.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적이지 않은 업체들이나 작은 업체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가공을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 가정에서 유산균 만들 때 뭐 넣으라고 하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유산균 사가지고 그냥 넣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걸 넣어서 만드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반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산균을 발효를 시키잖아요. 뭐 24시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24시간 발효를 시키면 약간 순두부처럼 나와요. 제형이. 거기서 뜹니다. 일단 떠서 보관을 합니다. 다른 데.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보관했던 거를 다시 발효시키기 전에 넣고 발효를 시키는. 이미 제조일이 다른 두 개를 섞는 거죠. 좀 위험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방식은. 그거는 근데 소비자는 또 알 수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미세하게 그 섭취 기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사 매거진 2580 같은 느낌. 자, 이제 두 제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주 익숙하시죠? 쿠팡에서 곰곰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 요거트가 생겼습니다. 어우, 굉장히 꾸덕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익숙한 맛이고 특별하게 이 친구랑 같이 한번 비교평가 한번 해볼게요. 두 제품은 같은 제품인 것으로. 점점점점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가 드디어 자 앞서 말씀드린 서울 F&B 그리고 드디어 서울 F&B 자기네 원래 브랜드입니다. 맛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 서울 F&B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스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 스펙을 둘 다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킬로칼로리는 170에서 175kcal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32에서 35, 탄수화물 5, 6, 당류 2.5, 2, 지방 12, 13, 단백질 9, 9.5. 그러니까 거의 소수점의 차이로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두 개는 같은 제품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명을 보면 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그리고 동결건조 유산균 1, 동결건조 유산균 2, 두 종류의 동결건조 유산균을 썼어요. 근데 이게 그럼 다른 데는 동결건조 유산균을 쓰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결건조 유산균으로만 유통이 가능해요. 유산균은. 그러니까 다 동결건조입니다. 그게 동결건조가 아니면은 그 순간 다 죽습니다.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썼냐면은 원유 그리고 유산균으로만 썼단 말이죠. 그 식재료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똑같이 쓰면 소비자들이 헷갈려하고 과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ODM을 한 것 같아요. 동일한 그 완성품에 곰곰 그릭 요거트라는 브랜드만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울 F&B에서는 자기 브랜드도 있는데 왜 이렇게 ODM을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생산량, 매출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ROI를 뽑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브랜드의 네임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이 우리 거 붙여가지고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좋아합니다. 니네 거 붙여서 나가라. 우리가 생산을 다 해줄게. 대신에 마진은 적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맛으로는 알고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룩트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룩트랑 비교했을 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룩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네들보다는 살짝 더 들어갔다 정도의 느낌? 지금 말씀드렸던 친구들 중에서는 어느 하나 이거 뭐 매일 50에서 100 먹으면 뭐 큰일 나나요?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먹는다라고 하면 저는 얘를 먹을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이 친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일반적으로 여성이 먹어줘야 되는 그 지방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기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요즘 최신의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근손실 없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되게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지방량이란 체중 곱하기 1을 하면 된다라고 그런 정보들을 듣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하루에 나의 이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좋다. 지방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이 내부에서 호르몬이라든지 대사 조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점에서는 저는 하루에 50에서 100을 드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에 그릭 요거트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릭 요거트가 없네? 라고 하실 때는 뭐 이 친구들 중에서 자유롭게, 물론 얘는 제외합니다. 얘는 솔직히 이 군에 끼면 안 됩니다. 요 중에서 자유롭게 주머니 사정과 브랜드 로얄티 뭐 이런 것들 파악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릭 요거트 2탄을 설명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약간 시사 매거진 2580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었긴 했는데 아무쪼록 1탄과 2탄을 종합해서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식단으로 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교 분석하는 리뷰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정말 너무 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머라클 김이었습니다. 안녕.